오늘 Y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탈바꿈 어디까지 왔나로 정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탈바꿈은 대세이자 이제 필수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 매일경제 그 기사를 보면요, 향후 10년은 디지타이즈 오아 다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탈바꿈은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식을 투이 컨설팅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2018년부터 디지털 성숙 수준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가 특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올해 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가 움직이는 변화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2012년 초를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언택트 소사이어티 또는 언택트 이코노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택트 이코노미는 결국 디지털 탈바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디지털 탈바꿈 어디까지 왔나로 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현입니다. IT 또는 비즈니스가 혁신해 오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BPR이 있었고 ISP가 있었고 EA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만난 것은 방법론입니다. 2015년 무렵부터 전 세계 또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디지털 탈바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탈바꿈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탈바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방법론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바꿈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탈바꿈을 하나의 과제로 본다면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어떻게 할까 이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탈바꿈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디지털 경제가 되면 모든 기업은 결국 테크놀로지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디지털화가 되면 모든 기업은 데이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대마불사가 아니라 속자 생존 시대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제가 가장 와닿는 말은 이건데요. 디지털 경제에서는 아이들이 어른을 가르칩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와. 조금 우울하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술,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스피드, 네 번째 세대의 변화입니다. 이런 디지털을 왜 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저는 세 가지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이 기술로 인해서 변화가 촉발되었다. 두 번째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등장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경제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은 또는 디지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각국 정부가 디지털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세대, 제도가 디지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탈바꿈을 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객은 어떤 관점에서 변화를 봐야 되냐면요. 전통적 고객은 은행을 예로 들면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 CRM이 중요했죠. 디지털화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변화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리하게
자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 변해 왔습니다. 그것은 고객이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투이 컨설팅 포함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고요. 온투법이 발효를 앞두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도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줍니다.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을 하게 되면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어려운 환경을 맞게 될 것이죠. 그런 제도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변화는 마이데이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맨드 또는 언택트 프로세싱이 이미 100%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스피드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픈 API,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은 이미 있어서 그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빨리, 보다 싸게, 보다 잘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탈바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혁신은 기술의 변화가 없거나 비즈니스 변화가 없는 형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로 현재 비즈니스 잘하는 것이었는데 디지털 탈바꿈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지 못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우리가 그걸 잘 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접근 방식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기존에는 보통 빅뱅 방식이었습니다. 변화가 발생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동시에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서 바이하기보다는 자체 개발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춤된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접근을 할 때 기획은 자체로 하지만 구현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내부의 역량이 쌓이지가 않고 경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탈바꿈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탈바꿈 과정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 차세대를 포함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즈니스 혁신은 대부분 ROI, 즉 투자 대비 성과라는 지표로 측정해 왔습니다. 디지털 탈바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날로그 형태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형태 비즈니스로 바뀌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는 ROI가 아니라 성숙 수준, 머추리티로 측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IT 슬로안에서 2017년에 만든 보고서를 보면요. 전체 기업은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말로만 디지털 얘기하는 기업이 있고요. 디지털 추구하지만 각각의 노력이 단절된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이 기업의 핵심을 차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업의 디지털 머추리티를 측정해 보니까 디지털 at the core 그룹이 가장 높은 성숙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숙 수준이 디지털 탈바꿈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탈바꿈하는 방법론 체계는 투이 컨설팅은 세 가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변화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환경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탈바꿈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 탈바꿈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탈바꿈하는 과제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순환해서 내부의 역량을, 내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사이클 도입이 필요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요인 조사는 네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두 번째 리걸, 세 번째 테크놀로지, 네 번째 소사이티인데요.
두 문자를 따서 BLTS라고 부릅니다. BLTS는 샌드위치 종류 하나인데요. 샌드위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고객, 파트너, 경쟁자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리걸은 법, 제도, 정책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기술을 조사하고 타당성을 확인해서 도입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소사이어티는 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기업, 공헌,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해소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탈바꿈 틀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바꿈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탈바꿈을 측정할 수 있는 성숙 모델. 세 번째는 성숙 수준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만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알려주는 디지털 과제 매트릭스입니다. 성숙 모델과 과제 매트릭스 두 가지는 모든 기업마다 또 산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숙 모델과 과제 매트릭스는 산업별, 기업별로 각각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탈바꿈 프로세스는 기업과 산업에 따라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을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탈바꿈 선순환 사이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BLTS와 DTF를 통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 우리가 디지털 탈바꿈을 통해서 성숙수준을 올려갈 수 있을까를 알 수 있다고 친다면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과제 요건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정의된 결과를 빠르게 서비스로 개발해서 론칭하고 서비스 적용 결과를 분석해서 다시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걸 디지털 탈바꿈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탈바꿈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탈바꿈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비즈니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즈니스를 다시 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겪어보지 못한 방식입니다. 비즈니스와 기술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영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주어지지 않은 우리가 잊지 않은 요건을 찾아서 그 요건을 적용하고 적용된 결과가 고객 선택에 의해서 진화할 수 있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 관점이고요. 이러한 그 관점을 진행할 때에 가장 기본되는 접근은 디지털 탈바꿈의 성과는 ROI가 아니라 머추리티 레벨, 성숙 수준으로 측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